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의 주식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단타 훈련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장 마감하고 나서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의 차트 패턴을 분석하고 타점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단타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B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한가를 연속해서 4번 간 종목인데요. 사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지금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지금 매매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차트 패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상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뉜다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 구간에서 점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점상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점상을 보낸 경우이기 때문에 선침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신규 매수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번 패턴일 때만 우리가 시초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유사한 패턴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점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시초가 매매나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타 훈련을 하실 때 점상이 보인다면 제가 말씀드린 패턴을 기억하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퍼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제외해야 되는 기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죠. 세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투자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실 때 이 4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냥 패스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젠큐릭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이퍼코퍼레이션은 관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 환기 종목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기준에 의해서 패스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틸렉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봉 차트를 보면서 3가지 패턴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분봉 패턴에는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지금처럼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고 바로 닫는 패턴이죠. 세 번째는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1번,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단기 스윙이나 중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차트를 분석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패턴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집봉이 꾸준히 나온 상태에서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121선 패턴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일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막힌 경우에는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을 확인하고 나서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 매물대를 보시면 약 2,500원부터 3,700원까지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갭이 높게 떴을 때는 접근할 수 없고 갭이 낮게 떴을 때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 다음날 갭이 높게 뜬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약 1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약 1년 동안 물려 있었던 분들의 매도 물량이 한 번에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갭이 높게 뜬다면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물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갭이 높게 뜰 때보다 갭이 낮게 떴을 때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SA 코스믹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전에 눌렸던 패턴 그대로 여기서 기간 횡보를 할 때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시킬 때의 거래 대금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면 오늘 46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만약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면, 그리고 그 상한가의 거래 대금이 46억이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닿지 못한 상태에서 46억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고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패턴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RFHIC가 이런 패턴이죠. 보시면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넓게 봤을 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도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CSA 코스믹과는 다르게 상승시킬 때의 거래 대금을 분석해 보자면 어제는 약 300억이 들어왔고요. 오늘 200억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패턴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RFHIC를 매매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 대금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드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공격적인 매집을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5일선을 기준으로 윗꼬리 달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봉상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이것 역시도 세력들의 매집봉 캔들입니다.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런 윗꼬리 달린 캔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일선을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세력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 매물대가 살짝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5일선, 11일선 단기 이평선 기준 잡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반복 학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어유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차트 패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태웅이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 상승 추세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파동이 길게 나왔죠. 자, 그래서 디오유 같은 경우에도 태움과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다만 지금 앞에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거래대금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종가에 공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평선 수렴 구간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태움과 디오유 비교 분석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지글로벌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때 상한가가 나왔더라면 우리가 역배열 매매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역배열 매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고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 실린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역별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갭이 낮게 떴을 때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갭이 높게 떴을 때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 매매 관점에서 단기 수익 관점에서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을 바탕으로 만약 형지글로벌도 상한가 마감했더라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종목은 우리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500억 미만, 관리, 환기 종목, 그리고 당일 신규 상장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준과 원칙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E8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장대 음봉이 다시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없이 잠잠하게 흘러가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 마감한다면 신규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 혹은 이 종목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 실망 매물을 세력들이 여기서 담은 다음에 다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한다면 우리가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있었죠.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다라는 패턴이죠. 자, 그래서 E8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이징랜드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왔습니다만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매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 사람의 주식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단타 훈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저녁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바탕으로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